오늘 여러분 이 주제 40살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 측면, 두 번째는 뇌과학적인 측면,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 측면. 진짜 내용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 공부를 같이 해볼 텐데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세 개의 글을 뽑아서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20권 조금 안 되게 대국민 필독서를 그동안 추천해드렸는데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그냥 독보적 1위입니다. 여기에는 저랑 고 대표님이 10년 넘게 공부한 거를 정말로 과장 없이 다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뭐 워런 버핏도 보일 거고 찰리 먼거도 보일 거고 퓨처 셀프도 보일 거고 마음의 기술도 보일 거고 다양한 진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몇 번 읽어야 되냐? 이 책은 여러분 1일 1독이 가능한 책이에요. 근데 1일 1독이 가능하다고 해서 책 내용이 온전히 흡수가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최소 10번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책을 추천하면서 이 책 여러분 10번 읽어보세요라고 말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2번 읽어보세요, 3번 읽어보세요 이건 많은데 10번은 제가 과연 말한 적이 있나?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은 제가 읽는 법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10번 읽으면 어떻게 읽냐? 1년에 진짜 12번 읽는다는 생각으로 매달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진짜 살면서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바뀔 게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내가 기준도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게 없어집니다. 생각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은 어디서 태어났죠? 거인을 읽다에서 태어난 책입니다. 거인을 읽다는 여러분 어떤 책이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냥 독보적 1위, 압도적 1위 명언집이에요. 그냥 뭐 명언집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정성적인 거는 개인적이라고 쳐도 정량적으로 여기는 여러분 1400개의 명언이 원문이랑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명언집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필사를 진짜 많이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바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블로그 보면은 거인을 읽다 필사 뭐 4시간 전에 올라온 글 13시간 전에 올라온 거예요. 영어 필사 거인을 읽다. 그다음에 교보문고 가장 최근 후기도 거인들의 삶의 명언이 간결하게 담겨 있어 차분하게 필사하기 좋은 책이 다 필사예요. 다 필사. 진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낭독도 추천드립니다. 낭독. 저는 100일 동안 한 95일 정도 낭독을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꾸준하게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거인을 읽다 낭독이고 그러면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집필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2권의 책은 꼭 같이 읽어보셔야 되시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는 이제 해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거인을 읽다 명언집을 보신 다음에 최소한의 생각을 보면은 깊이가 말도 안 되게 깊어지실 거예요. 그럼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냐? 최소한의 생각,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읽은 다음에 거인을 읽다 명언집을 읽으면은 스펙트럼이 말도 안 되게 넓어질 거예요. 진짜 환상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명언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오래전에 돼지와 씨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더러워지고 돼지는 즐거워할 뿐이다. 쭉 읽어드릴게요. 먼저. 감정의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분쟁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는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수준이 맞지 않는 이와 다투는 일은 대개 정의 구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상대의 저급함에 동화시키는 과정이 되고 만다. 문장이 여러분 진짜 너무 좋잖아요. 이게 제가 했던 실수예요. 저는 뭔가 이렇게 바로 잡으면은 그게 정의 구현이라고 진짜 생각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나의 영혼을 상대의 저급함에 동화시키는 그냥 과정이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이 정작 지켜야 할 나만의 평온은 흙탕물 속에 잠겨버린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때로 무의미하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되게 인간적인 거거든요. 누가 나 열받게 하면 솔직히 복수하고 싶은 게 되게 뭐랄까 되게 인간적인 거예요. 되게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 화나게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랑 말씨를 하면든 이렇게 어떤 다툼을 하던 간에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려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접근했는데 그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진흙 속에 뒹구는 것이 본성인 이에게는 그 비열한 다툼조차 내가 비열하게 접근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유의일 뿐이기 때문이다. 즐거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날 화나게 해서 이해는 이 눈에 해서 내가 복수하려고 갔는데 그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설득은커녕 상처 주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대로 대응하는 순간 승패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품격을 잃고 상대가 원하는 싸움터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 문장이 제가 진짜 잘 쓴 문장이죠. 가장 현명한 승리는 다툼에 참여하지 않는 당당한 외면이다. 이거는 솔직히 이거 저 쓰면서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제가 성격이 좀 불같은 게 있어서 특히 30대 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랑 많이 논쟁을 벌였어요. 이 사람 내가 진짜 똑바로 팩트를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진리에서 어긋났을 때 그걸 바로잡아 주려고 엄청 싸움도 많이 했어요. SNS 상에서.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죠. 저는 거기에 그다음에 누가 시비를 많이 걸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당당한 외면이 필요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외면이 아니라 어떤 외면이에요? 당당한 외면. 진흙탕 근처를 서성이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야말로 나를 존중하는 최선의 길이다. 무모한 씨름 대신 침묵과 거리를 택할 때 뭘 택해요? 그러니까 무모한 씨름, 무모한 싸움 대신 입을 다물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진짜 그날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있죠. 우리는 타인의 비로함으로부터 스스로의 존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뭐로부터? 타인의 비로함으로부터. 여러분 이거 진짜 필사 한번 해보시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진짜 꼭 읽어보시면서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지만 필사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필사한 거를 직접 읽어보세요. 그럼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0대 때 이런 거를 습관으로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리스크가 커지는 순간이 뭐냐면은 쓸모없는 싸움을 할 때예요. 이거를 30대부터 습관을 들여놓는다? 그러면서 40대에 넘어가면서 왜냐면은 40대는 어쩔 수 없이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때 선택과 집중의 그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에서 친구들이랑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싸움을 많이 하는 줄 모르고 가까운 사람들이랑도 정말로 우리가 불필요한 싸움을 많이 해요. 그 불필요한 싸움을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당당한 외면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얘기죠. 특히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40대로 넘어가면 여러분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두엽의 퇴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얘기로 이 얘기가 진짜 딱이에요. 우리는 과학과 기술에 절묘하게 의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과학과 기술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팩트죠. 칼 세이건. 현대인은 화려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만 동시에 가장 무력한 관찰자로 전락했다. 특히 30대면은 더 디지털 네이티브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과학기술의 생존을 의존하면서도 그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연결하지만 이면을 모르는 우리에게 기술은 마법에 가깝다. 이게 진짜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 원리를 1도 모르기 때문에 마법이 맞는 거예요. 원리를 모른 채 기술에 의존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지적 예속으로 이어진다.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되게 낯설죠. 자꾸 여러분 이 주도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곱씹어 보셔야 돼요. 이제 쭉 넘어가 보면은 기술맹 사회는 편리함이라는 마취제로 비판적 사고를 잠재운다. 알고리즘의 추천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기계의 판단을 운명처럼 따르는 태도는 인간의 판단을 서서히 무디게 만든다.
안 그래도 40대로 넘어가면서 전두엽이 퇴화되는데 우리가 알고리즘의 추천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기계의 판단을 운명처럼 따르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전두엽의 퇴화가 가속되겠죠. 그렇죠?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는 순간 도구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가치관을 규정하는 설계자가 된다. 주객전도죠. 주객전도. 우리는 지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딛고선 문명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최소한의 저항이 절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분야마다 주제마다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정말로 이제 뭐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그때 이걸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묻는 최소한의 저항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적 예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태도다. 애티튜드. 이 문장이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AI 모르잖아요. 그렇죠? LLM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듀얼 브레인 한 것만 읽어만 봐도 솔직히 웬만한 사람보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읽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안 읽어요. 기술을 맹신하지 않고 질문하는 자세, 편리함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인간을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만들지 않는다. 알지 못해도 묻는 사람과 묻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 사이에는 사유의 주체성, 주도권이랑 또 맥락이 똑같은 단어가 나왔죠. 사유의 주체성이라는 결정적 차이가 생기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만이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한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을 갖지 않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걸 포기한다? 그러면은 이 기술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능이 떨어지는.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고 대표님이랑 이거 쓰고 진짜 박수를 쳤거든요. 아, 우리 이거 진짜 잘 썼다. 왜냐면 근데 여러분 이 명언의 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글 수준이 높은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명언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명언이. 그래서 거인을 읽다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목표에 대해서. 레스 브라운. 이게 1번 글이에요. 1번 글.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다. 시간이라는 제약은 육신의 노쇠를 결정할 뿐 영혼의 지평까지 가둘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늙는 순간은 가슴속 갈망이 사그라져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될 때다. 꿈을 꾸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여백을 품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꿈을 꾸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여백이라는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 여백을 품고 있다라는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하루는 늘 첫 장처럼 조용히 열려 있다. 이 표현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는 늘 첫 장처럼 조용히 열려 있다. 꿈을 향해 내딛는 걸음에 너무 늦은 계절이란 없다. 이것도 제가 계절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 되찾은 꿈은 조급한 욕망이 아닌 오래 자신을 바라본 끝에 도달한 진실에 가깝다. 어제의 후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행위는 흘러가는 시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거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의 후회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행위는 그냥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지 표명인데 어떤 의지 표명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에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미완성으로 남는 예술 작품과 같다. 남겨진 시간의 길이를 가늠하기보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는 태도가 삶의 밀도를 결정한다. 이게 여러분 제가 앞으로 1000번도 더 넘게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의 여러분 시간은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은 태어나는 순간 주어진 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하나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시간의 밀도예요. 밀도. 내가 그 시간을 어떤 의미로 채웠나. 이거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시간을 견디는 차원을 넘어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죽어가는 시간을 견디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간을 창조하는 자에게 물리적 나이는 더 이상 삶의 족쇄가 될 수 없다. 늦었다는 두려움보다 지금 시작하는 용기가, 지나간 후회보다 앞으로 나아갈 열망이 삶을 정의한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다. 그러니까 30대에서 이제 40대로 넘어갈 때 뭔가 확 어떻게 좀 늙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기회가 많이 닫힌다는 느낌을 받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전두엽이 팽팽하죠? 기회는 무조건 있고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는 여러분 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분들은 기회는 더 많을 거예요. 왜? 일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선진국은 다 똑같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당장 40대가 뭔가 새로운 거 취업하려면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지나가기 시작하죠. 준비된 분들은 어차피 이제 경력직 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30대는 뭘 알아야 되냐? 제가 20대 때 30대 때 봤던 60대랑 지금 30대가 보는 60대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 관련 지식들이 막 이제 보급이 퍼지기 많이 시작하면서 뭐예요? 근육 많고 그다음에 전두엽이 팽팽하면은 60, 70에도 우리가 알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안 살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증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30대 때 이게 60 하면 은퇴하는 시기라고 당연히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 관점에서, 뇌과학 관점에서도 70, 80까지 일하는 게 최고예요. 저는 90까지 일할 거예요, 여러분. 90까지.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독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외국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단순히 외국어를 익히는 거는 그 언어 자체를 익히는 것보다 뇌를 팽팽하게 유지하는데 진짜 최고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3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인간관계 측면에서 쓸데없는 싸움하면 안 된다. 우리에겐 키워드로 정리해볼까요? 당당한 외면이 필요하다. 이게 키워드가 예술이네 진짜. 미친 책인 것 같아요 진짜.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로 생물학적으로 뇌가 40대 되면서 퇴화한다니까요. 전두엽이. 그러려면 우리한테는 어떤 게 필요하다? 완전한 이해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태도, 찾고 공부하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뇌도 퇴화를 안 하고 우리가 이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지적 예속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구속이 안 돼요. 종속이 안 돼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자꾸 독서하고 질문해야 된다. 마지막 뭐예요? 늦은 때란 없다. 그래서 건강이랑 뇌 건강, 몸 건강이랑 뇌 건강 잘 챙겨야 된다. 늦은 때란 없다.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다 기획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여러분 필사집으로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100번, 101번부터 200번까지 필사집으로 사철제본이라 그래서 진짜 제작 비용이 비싸거든요. 저희가 필사집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게 아직 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도 아직 책을 못 받았는데 저는 프린트를 해서 한번 그 필사를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그냥 역대급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1번부터 100번까지 필사하시죠? 한 2-3번 연속으로 하시죠? 여러분이 최근 10년 동안 한 것 중에서 정서적 고양, 지적 고양이 가장 많이 되는 행위가 되실 거예요. 저는 글씨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차분히 쓰는데도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번 차분히 읽으세요. 그 다음에 차분히 필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읽지 마시고 필사한 걸 다시 읽어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독서하시죠? 이 독서법은 전 세계 진짜 랭킹 1위 독서법이 될 거예요.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진짜 평생 기억에 남는 독서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있구나. 지금은 여러분 이제 예약 구매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2월 24일인가? 그때 이제 지금 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동안 저랑 고 대표님이랑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이게 신청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책 저 어디에서 샀습니다 인증을 해주시면은 저희 직원분들이 이걸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받아서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이면은. 이건 여러분 글쓰기 관련해서 AI 쓰는 법은 이거는 유료 강연보다 좋습니다. 이거는 40분짜리 영상인데 이건 유료 강연보다 좋습니다.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되시고, 요것도 36분짜리 영상인가 그런데 5개 내일 한 번에 쓰면 벌어지는 일. 지필 후기거든요. 진짜 재밌습니다. 인생 공부 채널이 아예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고 대표님의 정체성이 인생 공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매일같이는 못 올려도 되게 주기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5개 영상을 이거 총해서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책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10번 이상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저는 진짜 고 대표님이 어떤 마음을 썼냐면은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생 집대성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없어도 이 책 읽고 진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쓰여진 책인지 보시면 압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1등이라고 자신합니다. 자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랑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진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랑 인생 공부를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